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SUV 워낙에 인기가 많고, 그리고 SUV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이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 SUV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프에서 나온 그랜드 체로키 L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량이 있었죠. 전장 이 전체 길이보다도 조금 더 길어진 이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랜드 체로키 L이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이 외관부터,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 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V기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렇게 조금 논이 보이고 뭐 이런 좀 경치가 좀 약간 오프로드 길처럼 생긴 곳을 나와서 이렇게 차량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 헤드램프 자체가 크기 자체가 조금 작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보다 더 날렵해진 눈매를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7개의 슬롯, 세븐 슬롯이죠. 네, 요 라디에이트 그릴 형태가 보다 더 이제 좌우로 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탈 느낌이 강하니까 조금 이렇게 강인한 좀 이빨이 이렇게 딱딱 이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줍니다.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런 상어의 어떤 그 앞모습, 그 샤크노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이제 서밋 리저브라고 해서 이제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의 가장 최상위 트림 모델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모델인 오버랜드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그 트림과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요 LED 라인이 포그램프 LED 요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되게 깁니다. 길게 빠진 부분이랑, 그리고 가운데 요 범퍼 하단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들, 요게 길게 빠져 있는 부분들, 요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휠 사이즈 자체가 이제 20인치 휠 이 이제 오버랜드, 그 다음에 이 서밋 리저브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적용된 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디자인적 요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 전면부만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도시명 SUV로서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리고 야간에 봤을 때 조금 더 이 디자인 요소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7인승 SUV이기 때문에 지금 요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는 6인승 차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3열까지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전장 자체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앞뒤 전장 이 길이가, 전체 길이가 5220mm입니다. 5.2m 정도가 조금 더 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기존에 나왔던 그랜드 체로키에 비해서도 약간 400mm 정도가 더 길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체 길이 자체가 이 뒷열, 여기 3열 시트가 그냥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냥 어떤 구성을 그냥 일부러 해 놓은 그런 요소들이 아니구나, 실제 요 3열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에는 이 차량의 전체 길이 5.2m, 이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긴 사이즈다 라는 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용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 사이드 전동 스태퍼라든가 이런 스태퍼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 오르내리실 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 SUV와 같은 형태로 사이드 스태퍼는 없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인상적인 부분들, 이 옆면에 봤을 때 이 휠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21인치 휠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차체의 그 큰 느낌을 같이 균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제 휠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 오버랜드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 트림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점도 이제 차이점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스포크인데요, 지금 무광과 메탈 느낌을 적절하게 잘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련미를 좀 더 더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뒷면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특징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요 브레이크 LED 라인, 요게 지금 굉장히 얇게 빠진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바뀐 부분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박스형 느낌입니다. 차량 자체가 도시형 SUV이지만 박스형 느낌으로 굉장히 이
이 오프로드의 감성도 잘 살렸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요 범퍼 하단 부분에 요즘에는 요 머플러 팁을 많이 없애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듀얼 머플러 팁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는 굉장히 조금 내연기관의 강자야 라는 그런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차이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 이게 티구안 뒷모습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티구안 뒷모습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차량도 그런 좀 뒷모습 자체가 전체적인 그런 개성보다는 좀 준수한 그런 좀 잘생긴 느낌의 차량,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좌우 방향지시등이라던가 이 후진등, 여기 들어와 있는 요 램프, 요것도 다 이제 LED 램프로 되어 있는데 요 형태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점, 요것도 좀 특징인데, 제가 지금 그 좌우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한번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모습의 좌우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게 시퀀셜로 이제 켜지는 방향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좌우 방향지시등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제가 지금 요거를 좌우 방향 지시등, 그러니까 비상등을 켰어요. 비상등을 켜니까 요 아래쪽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방향 지시등으로 켜면은 이 위쪽으로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이겠죠. 자, 뒤에 있는 요 아래 버튼을 한번 꾹 누르면요, 자, 이 적재 공간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 실제 이 안에 있는 적재 공간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열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2열, 그 다음에 1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3열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적재 용량 요 자체가 약간 4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용량 요거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제 짐을 많이 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뭐 러기지백 큰 거 한 2개 정도는 무난히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거 하나에다가 중간 사이즈 하나 정도, 이렇게 2개 정도는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골프백도 이렇게 가로로 해서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일 것 같아요. 지금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볼륨도 있고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평탄화가 된 단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열, 3열과 이 2열을 모두 풀프렛으로 폴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열, 지금 요 뒤에서 버튼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열이 다 접힌 모습, 그리고 2열도 접힐 수가 있고요. 2열 다 접은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게 지금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센터 콘솔 있잖아요. 요것도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풀플랫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적재 용량이 약 한 2300리터 이상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사이즈만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차량 사이즈도 물론 크긴 한데, 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몰기에는 이거 굉장히 부담이야 라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자체도 이 정도면은 가족이 함께 패밀리 SUV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조금 안정적인,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점점 더 궁금한데요. 실제 주행감마저도 만약에 좀 괜찮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 정말 괜찮은 어떤 그랜드 체로키, 이 지프라는 브랜드가 하나의 또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차인지, 실제 주행감은 어떤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도길을 제가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좀 돌려보는 그런 좀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느꼈던 그런 좀 반박자 느린 응답성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을 해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들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 자체가 일단은 작지는 않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SUV구나, 약간 좀 풀사이즈 SUV구나 라는 느낌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디지털 클러스터 자체가 이제 10.25인치짜리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볕이 지금 정면에 비치고 있는데 햇볕이 비쳐도 이 빛 반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요것도 지금 10.1인치짜리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은 이렇게 좀 세로 형태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로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익숙한 형태죠, 가로 형태가 이제 세로 형태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적인 이 제원 자체가 일단은 286마력에 35토크의 가솔린 엔진 힘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장착이 됐습니다. 3.6L짜리 V6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울리는 듯한 그런 사운드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이거 북미향 차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엔진 자체가 우렁찬 음이 조금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게 적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구나, 이 차가 정말 뭔가 체질 개선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또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딱 느낌이 딱 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토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최대 토크를 낼 수 있으면서 이 차량의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가는 코스도 이제 오프로드 길을 조금 달려볼 건데, 그 길을 달리면서 어떤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의 그 응답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 엑셀링과 요 브레이크 패드 밟는 거에 제동에 대한 어떤 그 응답성도 조금은 유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전에 약간 느꼈던 그런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걸 탔을 때 느꼈던 그런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완벽하게 도시명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은 일단 여성분들이나 이런 좀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차량들을 모는데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차를 몰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풀 사이즈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춰놨습니다. 운전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탔을 때 평소에 내가 타왔던 차니까, 나는 익숙하니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 몰면서 마치 예전에도 내가 몰아왔던 차를 모는 것 같은, 지금 뭔지는 불과 뭐 한 몇 시간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느낌들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노면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둔턱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일부러 막 좀 과감하게 넘어보기도 하고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둔턱을 넘어갈 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세팅 자체가 예전만큼 소프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퉁퉁 튕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타던 차 느낌 생각하고 내가 그냥 과감하게 밟으셨던 분들은 한번 잠깐 떴다가 내려오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언덕길에서 이렇게 좀 쭉 한번 밟는데, 이 밟을 때 이제 엔진 소리가 확 커지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느낌까지 같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힘 자체가, 나 힘 되게 넘치는데 이 힘 계속 좀 내고 싶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달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차야 라는 그런 느낌들을 얘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 구간이 조금 드라이빙 모드를 테스트하기는 좋지는 않지만 한번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바꿔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모드는 터레인 모드가 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는 거의 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 하나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대신에 터레인 모드가 락 모드, 그 다음에 샌드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 오토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빙 모드 자체를 한번 조금 세팅 가서 바꿔보고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로 바꿨고요. 보통 스포츠로 바꾸면은 요 클러스터 자체가 조금 모양이 바뀌는데, 지금 여기에는 클러스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바로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노멀 모드보다
이 엑셀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응답성이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발만 살짝 대도 얘가 나가려고 하는 그 느낌 자체를 정말 제대로 전달해 줍니다. 스티어링 자체도 보다 더 이 좌우로 이렇게 조향하는 능력들이 보다 더 이제 좀 민감해졌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멀 모드하고 지금 요 스포츠 모드 요 두 가지만 있더라도 그 드라이빙 모드에 대한 변화를 조금 제대로 느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만든 차량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미국 차량들 미국의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비나 이런 건 신경 많이 안 쓰는 차들이 많잖아요.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차량도 연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복합 연비가 지금 7.7km/L가 나오는데요. 이런 도심 구간에 달릴 때에는 6km대의 연비가 나오고요. 또 고속도로를 올라탔을 때에는 9km대의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가 한 7km대가 나오는 건데 실제 이런 도로를 달리면 한 6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겠죠. 그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큰 차량을 몰고 무거운 차량을 몰기 때문에 어떤 연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유지비 차원에서도 어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지프 브랜드에서는 이 다이얼식을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이얼식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얼식이 좀 익숙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테룰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북미에서 출시되는 우리나라 브랜드 차량도 다이얼을 빼고 이 스틱 형태의 기어 노브를 채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미 차가, 브랜드 차가 다이얼 형태로 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타던 그 모델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편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색깔까지 같이 이렇게 컬러까지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차선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경고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속도 버튼,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눈에 띌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쫙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바로 내 눈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각도에 잘 있어요. 어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뭐 그렇게 심한 오프로드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오프로드 길의 느낌을 날 수 있는 이런 좀 비포장 도로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어떤 다른 세팅값 자체를 바꾸지 않고 기존에 이제 도심에서 주행했던 그 느낌 자체로 그냥 쭉 이 비포장 도로 들어와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주행을 하는 중에 좀 느끼는 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상고나 이런 부분들이 서스펜션 자체를 감지해서 이제 바꿔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탑승자를 배려하는 그런 기능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프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뭐 구성 자체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 지프만의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랜드 체로키 L 지금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굳이 이 안에 있는 무슨 터레인 모드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비포장길이나 이런 오프로드 길을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자신감도 심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차를 몰고 이렇게 이런 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힘이 남아 돈다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안정감들, 이런 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교나 기술을 부리지 않고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닌 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인승 뭐 5명, 6명, 7명을 태우고 이렇게 비포장길을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그러면은
요즘에 캠핑이라든가 차박 뭐 이런 레저 문화, 아웃도어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아웃도어 문화를 즐긴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재미가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이 차량은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어떤 속도로 그냥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냥 안에서 버튼 하나로 그냥 바뀌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뭐 지금 이렇게 내려가거나, 전 지금 두 발을 다 뗐거든요. 그냥 알아서 그냥 속도가 지금 20에서 3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프라는 이 브랜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래그십 SUV로서 이제 패밀리 SUV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아예 출시가 된 그랜드 체로키 L입니다. L이라는 의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롱의 이 LONG 철자에서 이제 약자 L을 딴 건데, 그만큼 이 길이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차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세팅값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 SUV의 느낌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 SUV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 대한 2열과 3열 이쪽을 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2열의 승차감은 어떤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등받이 각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조절하는 버튼은 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보조석, 이 운전석 뒤쪽에서 왼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보조석 뒤쪽에서는 오른쪽에 밑에 레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버로 되어 있다는 점, 버튼식이 아니라 레버, 전동식이 아니라 레버로 되어 있다는 점,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각도 조절이 처음에 거의 90도로 세게 올라오네. 자, 이 정도로 이제 90도로 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내리면은 네, 두 번, 세 번, 네 번, 총 4번까지 리클라인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최대로 눕혔거든요. 이 상태로 눕힌 상태로 가면은 진짜 거의 이 글라스 루프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편하게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마련이 됩니다. SUV를 타보면 또 그 나름의 또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단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개방감, 그리고 전방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개방감, 좌우 개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좀 답답함에 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개방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내려다보면서 갈 수 있는 2열 공간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린아이도 괜찮고요, 성인도 괜찮고요, 한 4명, 5명, 아이 둘, 셋의 뭐 부부,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죠. 뭐 앞좌석에 다 앉고 3열까지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열을 연 상태에서도 뒤에 있는 적재 공간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적재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 딱 5인, 만약 5명이 탈 수 있는 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더할 딱 좋은 차고, 4인 가족 구성원이 탔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차고, 그 정도의 어떤 패밀리 SUV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에 가족 구성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구성원이 타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한 차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독립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덩치가 좀 작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이 뒤쪽으로 앉으면은 그나마 좀 편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 6명이 가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네, 한 차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실내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 콘솔 요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220V를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자가 이제 230V AC라고 되어 있고 150W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쓰는 뭐 110V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쓰는 그런 220V 요런 콘센트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를 들면 아웃도어나 이런 쪽에 나갔을 때 급하게 전기를 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USB 타입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전력들 외에도 더 큰 전력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도심에서만 쓰는 차는 아니다라는 점을 곳곳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이 두 가지를 모두 섭렵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요소들, 이제 아웃도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적재조사에 지금 심어놨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힘을 딱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뭐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말 완성도를 정말 높인 차구나, 이게 괜히 글로벌 시장에서 700만 대 이상 팔린 그런 차량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미 뭐 이 차 출시된 지도 벌써 뭐 4세대까지 지금 왔지만 거치면서 거의 30년 이상을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어요. 소비자들의 요구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잘 잡아나간 것 같아요. 잘 잡아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차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불편함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좀 세심함을 좀 더하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적어도 플래그십 SUV 지프 브랜드에서 저는 요 그랜드 체로키 L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를 이제 물론 뭐 가격적인 부분이 이게 접근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8,9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량 값이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GV80 같은 경우를 거의 뭐 풀옵션을 넣는다거나 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쟁을 할 수 있는 차들이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가격대와 이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뭐 수입차뿐만 아니라 이제 국산 브랜드 차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이즈, 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이런 좀 만족도를 따져놓고 봤을 때에는 평균 이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이라는 그런 차,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 건 있죠. 요즘에 뭐 전기차나 뭐 이런 뭐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차로 다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거. 하지만 가솔린 엔진이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던 엔진이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맞아, 친환경차가 아니라면, 친환경차로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더 공간에 대한 활용도 높인 이런 패밀리 SUV는 어떨까. 네, 그 부분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것저것 저도 이제 이 차량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좀 짚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이라던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특징들을 한번, 주행감,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조금 더 재밌고 또 새로운 그런 차량들로 리뷰를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드라이빙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